2024년 46만 명에 달하던 울릉도 관광객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만 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년 만에 12만 명, 무려 26%의 발길이 끊긴 것입니다. 한때 예약 없이는 발 디딜 틈 없던 식당은 텅 비었고 항구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차라리 일본 가겠다는 국민적 분노가 현실이 된 지금 울릉도는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넘어 섬 전체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계 가득한 삼겹살과 눈먼 돈 취급받던 여행객들의 외면이 불러온 울릉도의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6년 4월 울릉도의 관문인 저동항과 사동항의 풍경은 불과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북적여야 할 인파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선착장 주변의 호격 소리조차 힘을 잃었습니다. 한창 때는 배가 들어올 때마다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공회전하며 손님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텅 빈 주차 공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46만 1,375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광객 기록을 세우며 축제 분위기였던 울릉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린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2023년에는 40만 명 선이 위협받더니 2024년에는 38만 명, 급기야 작년인 2025년에는 34만 786명까지 추락했습니다. 3년 사이에 울릉도 인구의 13배가 넘는 인원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급락의 도화선이 된 것은 역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한 여행 유튜버가 공개한 울릉도의 식당 영상은 그야말로 국민적 봉분을 샀습니다. 1인분에 1만 5천 원이나 하는 삼겹살을 주문했더니 살코기는 거의 없고 하얀 비계덩어리만 가득한 고기가 접시에 담겨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식당 측은 이게 원래 우리 집 고기 스타일이다 라거나 섬이라서 고기 수급이 원래 이렇다는 식의 최악의 대응을 보였고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울릉도는 바가지섬이라는 낙인을 깊게 찍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고기 한 접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쌓여온 불친절과 고물가에 대한 잠재적 불만이 폭발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불쾌한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만 원이 훌쩍 넘는 하루 렌터카 비용, 기본 요금의 2배를 요구하는 택시, 심지어 혼자 온 손님은 아예 받지도 않는 식당들의 행태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폭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서 귀빈 대접을 받겠다는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의 일본 여행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울릉도를 찾는 발길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제 울릉도 여행은 애국심으로 참아줄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울릉도 내부의 경제체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여객선사들은 승객이 급감하자 경영난을 이유로 간편 운항을 하거나 아예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일부 대형 크루즈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육지로 나가는 이동권까지 심각하게 제약받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섬 안의 작은 구멍가게부터 숙박업소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상인들의 비명이 적막해진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울릉도 내부에서는 이제야 부랴부랴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울릉도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민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독도를 품은 민족의 섬이라는 애국심 섞인 동경의 대상이었던 울릉도가 이제는 한탕주의와 불친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텅 빈 골목길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상점들의 모습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의 틈 사이로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는 거대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울릉도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불쾌한 섬이 되었고 주민들에게 관광객은 섬의 고충은 이해하지 못한 채 육지잣대만 들이밀며 비난하는 이방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일까요? 관광객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큰 마음을 먹고 울릉도를 방문했던 30대 직장인 박 씨의 사례는 여행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박 씨는 부모님과 어린 자녀 등 가족 4명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았지만 여행 내내 즐거움보다는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고 토로해요. 육지에서는 8,000원이면 충분할 소박한 정식이 이곳에서는 15,000원을 훌쩍 넘었고 그마저도 반찬 한 그릇을 리필해달라는 요청에 돌아온 건 우리는 섬이라 반찬 남기면 다 돈이다 라는 식당 주인장의 핀잔이었습니다. 박 씨는 독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비싼 경비를 감수하고 왔지만 손님을 돈으로만 보는 듯한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다며 2026년 4월 9일인 지금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울릉도 여행은 절대 가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계 삼겹살로 대변되는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품질의 문제를 넘어 관광객들이 느끼는 무시의 감정이 집약된 지점입니다. 1인분에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지불하고도 질 낮은 식재료를 마주했을 때 여행자들은 자신이 섬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 눈먼 돈 취급을 당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곧 강력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울릉도 갈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일본이나 동남아 리조트에 가서 왕 대접을 받겠다는 조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SNS와 여행 커뮤니티에는 울릉도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수만 건 공유되었고 이는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여행 금지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섬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뉴스 너머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울릉도에서 20년째 객반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손님이 끊겨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지키며 억울함에 목이 메입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울릉도는 물류비 자체가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배추 한 포기, 고기 한 근, 심지어 종이컵 하나조차 포항이나 묵호 항우에서 배에 실려 들어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와 하역비가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는 국제 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선박 물류비가 추가로 인상되면서 식재료를 공수해오는 비용만으로도 이미 육지 판매가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씨는 육지의 대형마트 물가로 우리를 판단하는 건 섬 사람들의 생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리도 남는 게 없어서 올린 건데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울릉도 관광의 계절적 특수성과 고립성을 강조합니다. 울릉도는 기상 악화가 잦아서 1년 중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날이 200일도 채 되지 않아요. 풍랑주의보라도 내리는 날이면 관광객커녕 주민들도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는데 이때도 가게 임대료와 주민들의 생활비는 계속해서 지출됩니다. 즉 여름 성수기 짧은 몇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머지 8개월의 긴 비수기를 버텨내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한 주민 간담회에서 우리는 1년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데 관광객들은 이를 단순히 상인들의 탐욕으로만 몰아세운다는 서운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관광객은 합리적인 가격 대비 가치라는 시장 논리로 울릉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처절한 생존권을 내세우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 같은 갈등은 서로에 대한 공감보다는 혐오와 조롱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울릉도 주민들을 관광객 등쳐먹는 악덕 상인으로 낙인찍고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섬의 특수성도 모르고 대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손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냉소와 불신이 가득한 울릉도에서 이제 여행의 설렘과 정겨운 인심은 사라지고 오직 감정의 전쟁터만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상인들의 개인적인 탐욕만이 울릉도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감정적인 비난의 화살을 잠시 내려놓고 울릉도의 경제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시스템적 결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별 식당 주인이나 렌터카 업체 사장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운영하려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과 낙후된 공급망이 결국 바가지라는 기괴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울릉도의 비효율적인 물류 캐계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발표된 한 지역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의 생필품 및 식자재 운송 비용은 육지의 무려 3.5배에서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식당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경로지만 울릉도는 다릅니다. 생산지에서 항구까지의 육상 운송, 항구에서의 하역과 선적, 수시간의 해상 운송, 그리고 다시 울릉도 항구에서의 하역과 섬 내 소형 화물차를 통한 배달까지. 이 복잡한 단계마다 추가적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육지에서 1,000원에 파는 두부 한 모가 울릉도 식당 주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류비만으로 가격이 50% 이상 폭등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인이 절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물류 보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입니다. 또한 기상족간이라는 통제 불능의 변수는 울릉도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2025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넘게 지속된 기록적인 풍랑주의보 당시 울릉도는 그야말로 폐쇄된 섬이었습니다. 화물선이 들어오지 못하자 섬 내부의 신선식품 공급은 완전히 끊겼고 사재기 현상까지 겹치며 식재료 가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상인들은 재료 부족을 대비해 고가의 대형 냉동창고를 운영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항공운송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의 불안정성은 상인들에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높은 가격 책정을 강요하며 이것이 관광객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바가지 요금으로 비춰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릉도의 낙후된 인프라는 관광 서비스의 질을 본질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실시된 대대적인 현장 점검 결과 울릉도 내 주요 관광지의 편의시설과 도로 상태는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관광객들은 1인당 수십만 원의 경비를 들여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낡고 지저분한 공중 화장실과 주차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산책로를 마주하며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주로 공항 건설이나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관광객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울릉도 내구의 만성적인 인력난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젊은 층은 모두 육지로 떠나고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2026년 4월 9일 현재 울릉도의 관광업 종사자 평균 연령은 이미 60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인건비는 육지보다 높게 책정해도 지원자가 없어 고령의 주인들이 직접 몸으로 때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은커녕 하루하루의 노동에 지친 상인들이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국 울릉도의 바가지 논란은 상인들의 도덕심 부재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물류비, 통제 불가능한 기상 리스크, 낡은 관광 인프라, 그리고 심각한 인력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불친절하고 비싼 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높은 가격표 이면에는 섬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고립의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캠페인을 벌이고 사과문을 발표해도 울릉도의 비정상적인 물가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 시스템과 차갑게 식어버린 여론의 파도 속에서 울릉도는 지금 존폐를 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4월 9일 우리 앞에 놓인 울릉도의 미래는 희망보다는 짙은 우려의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2027년이면 울릉공항이 개항하고 이제는 배가 아닌 하늘길을 통해 1시간이면 섬에 닿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비행기가 뜬다고 해서 멀어진 마음의 거리가 저절로 좁혀지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울릉도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혁신은 바로 가격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울릉도 관광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정찰제 전면 시행과 표준 서비스 매뉴얼 도입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는 울릉도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바닷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바가지가 아니라 섬의 가치를 보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합리적인 대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한 한탕주의식의 단기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울릉도만의 독보적인 자연 가치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관광으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독도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 혹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는 섬이라는 상징성에만 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6년 3월 5일 새롭게 출범한 울릉도 상생협의체는 지역의 신선한 산나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미식관광과 장기 체류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마음이 불러 모으는 양적 팽창보다는 한 명의 손님이라도 진심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질적인 성장이 울릉도를 살릴 유일한 해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입니다. 관광객은 단순히 섬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울릉도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보존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상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섬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방어적인 태도나 올 사람은 온다는 자만심으로는 결코 차가워진 민심을 돌릴 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끊친 텅 빈 거리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위기감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기회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울릉도에게 다시 한번 엄중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울릉도는 과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석 같은 영토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바가지와 불친절의 상징으로 낙인 찍혀 소외된 섬으로 남을 것인가? 2026년 4월 9일 적막한 저동항에 부는 차가운 바닷바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공항이 열리고 수만 명의 관광객이 다시 쏟아져 들어올 때 울릉도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너진 신뢰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울릉도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명입니다.